우리들은 흔히 강한 반사신경이나 빠른 속도,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동물에 빗대곤 합니다. 짐승 같은 힘, 동물적 반사신경과 같이 말이죠. 이렇듯 대부분의 동물들은 인간에 비해 초월적인 신체적 능력을 가지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신체적 능력보다는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여기죠.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인간은 단순하게 신체적 특성으로만 봐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 뛰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보다 신체적으로 뛰어난 능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완전한 직립보행입니다. 직립보행은 다른 동물과 사람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35억 년 생물 역사를 통틀어 사람만이 습득한 독보적인 능력인데요. 펭귄을 포함한 몇몇 조류나 캥거루 정도가 이적보행을 하지만 사람처럼 직립보행으로 자유롭고 오랫동안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실상 앞으로 말씀드릴 사람의 다른 특성들도 직립보행의 부산물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직립보행은 동물계에서 독보적인 능력입니다. 물론 직립보행으로 인해 작아진 골반으로 출산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단점과 허리 디스크와 각종 항문 질환 같은 고질병을 얻게 되었다는 단점도 있지만 인류는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더 큰 여러 이점들을 얻었습니다. 이족보행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 적게 먹고 더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뛰어난 체온 발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부에서 직접 열을 발산할 수 있으며 온몸에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인데요. 체온이 올라가면 온몸에서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춥니다. 열 관리가 수월하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이족보행을 통해 적은 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땀을 흘려 체온까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특성 덕분에 인류는 장거리 이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달릴 수 있는 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교한 손과 어깨의 움직임입니다. 인류는 직립보행을 하면서 양손이 자유로워졌는데요. 정교한 움직임을 위해 큰 힘을 내는 근육보다 손가락이나 손목, 어깨 관절 부위와 같은 세밀한 근육의 발달이 최적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큰 힘을 내는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신체는 근육을 최소화하게 설계되어서 같은 체급의 동물에 비해 근력이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인간의 손은 모든 동물 중 가장 정교하고 복잡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인류는 이를 이용해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관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관절 구조는 강한 힘을 내기는 어려웠지만 덕분에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교한 투척 능력을 얻게 되었죠. 실제로 물건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던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서밖에 찾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또한 인간은 매우 뛰어난 시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를 제외하고 인간보다 뛰어난 시력을 가진 동물은 많지 않죠. 인간이 뇌에서 처리하는 정보의 70% 이상은 시각적 정보인 만큼 인간은 오감 중 시각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이는 원시 인류가 넓은 초원에서 터전을 이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대 인류는 멀리 볼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공을 조절하는 근육이 퇴화되어 시력이 약해졌는데 지금도 몽골 등 초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3.0에서 많게는 6.0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간은 가시광선을 통해 모든 색을 인식할 수 있는 반면 몇몇 조류나 포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대부분 생맹이라고 합니다. 인류는 이렇게 색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과일이 언제 익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색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극도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신체적 특성들을 종합한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은 이족보행과 체온 조절로 인한 장거리 달리기에 특화되어 있고 멀리 있는 사물도 잘 포착했으며 정교한 근육으로 도구를 만들어 세밀한 투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들을 활용한 원시 인류의 생존 방식은 동물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서 돌멩이나 창 등을 투척해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빠른 동물이라도 넓은 초원에서 지칠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며 돌팔매질을 한 것이죠.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 외에도 인간은 기후 적응력과 면역력 등 자체 생존 능력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스펙트럼도 무궁무진합니다. 동물의 고기나 내장, 가죽까지 벗겨 먹을 수 있으며 식물의 잎, 줄기, 뿌리, 심지어 균류까지 먹습니다. 말 그대로 의자랑 책상을 제외하고 다리 달린 건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후각도 뛰어납니다. 후각이 뛰어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물론 전체적인 후각 능력은 다른 동물에 비해 심각하게 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하게 잘 맡는 냄새가 있는데요. 소위 비온 뒤 흙냄새라고 불리는 지오스민입니다. 이 냄새를 얼마나 잘 감지하냐면 코로 들이마신 공기 중에 이 물질의 분자 10개만 있어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상어가 피냄새에 민감한 정도보다도 월등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이 능력으로 과거 인간이 물을 찾아 전 세계로 퍼졌다고 추정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사과 등 과일이 썩을 때 나는 냄새도 잘 맡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봤듯 인류가 동물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큰 힘과 빠른 속도, 뛰어난 감각이 없더라도 그저 상황에 맞게 최적의 신체적 능력을 진화시킨 셈이죠. 게다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점은 인류의 신체적인 능력만인데요. 사실 인류의 가장 큰 무기는 뛰어난 지능이죠. 그야말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반려동물에게 가서 큰 절을 한번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